그러면 개체관계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로서 일항관계에 대한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건 개체하고 개체 사이에 이제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관계라는 건 그럼 개체가 하나에 대해서 맺어지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개체가 두 개에 대해서 맺어지는데 그 두 개의 개체가 포함되어 있는 개체 유형이 집합이 같은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조직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익숙해 있는 이제 학교 조직을 생각하면 여기에 맨 위에 대학이 있고 그 아래에 대학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이렇게 쭉 하면 여러 학부들이 있겠죠. 그럼 또 학부 아래 또 뭐 여러 전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 경영대학 안에는 경영정보학부가 있고 경영정보학부 아래는 경영정보 전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경영정보 전공이 이렇게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학부 안에는 아래에는 해서 이제 경영학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통계 전공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왜 관계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했습니다만은 이 대학을 하나의 개체 유형이라 그러고 학부를 하나의 개체 유형이라 그러고 전공을 하나의 개체 유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개체관계 모형 모델링을 하는 걸 살펴보면 대학이라는 개체 유형이 있고 대학이 이제 뭘로 예를 들면 구성이 되느냐 그러면 학부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학부가 또 뭘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 전공으로 구성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대 N, 1대 N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학부 말고 또 다른 학과라는 것도 있죠.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학과라는 개체 유형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학부는 또 대학에 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개체 유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한 개의 개체 유형을 만들고 그것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게 더 편리하다. 눈으로 보면 얼핏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개체 유형이 대학 학사 조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대학 학사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대학도 학사 조직, 경영대학도 학사 조직 안에 하나의 원소이고 경영학부도 대학 중에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경영학부가 경영대학에 소속된다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되느냐 그러면 이 같은 집합 안에 있는 개체 유형 안에 있는 개별 개체들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부가 경영대학의 이제 하위 조직이다 하는 것은 이 동일한 개체 유형 안에 있는 원소들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항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항관계를 이렇게 해서 1대 N, 왜냐하면 상위 조직이 있으면 아래 하위 조직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근데 하위 조직이 하나 있으면 그 경영학부의 상위 조직은 경영대학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대 N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항관계를 맺어지면 테이블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먼저 그 일항관계 이 개체에 대한
이제 테이블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위 학사 조직에 대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일항 관계를 나타내는 이 일항 관계를 나타내는 이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생기죠. 근데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테이블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주키가 와서 이제 주키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은 이 같은 조직 번호잖아요. 그럼 조직 번호가 두 개가 와서 이제 주키를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해당되는 조직의 조직 번호고 아니면 상위 조직 번호. 여기는 조직 번호하고 상위 조직 번호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이제 형태로 하려고 그러면 조직 번호하고 또는 이제 하위 조직 번호 이렇게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번호하고 하위 조직 번호.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O1 아래에는 O2가 있고 그 다음에 O1 아래에는 O3가 있고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O4 경영정보전공 아래에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null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O5 아래에도 null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조직 번호를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하위 조직을 나타낼 건지 아니면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상위 조직을 나타낼 건지 그것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면 되고요. 설계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1대 n 관계니까 이제 관계는 그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와서 개체 주키를 구성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주키가 상위 조직 번호하고 조직 번호 또는 조직 번호하고 하위 조직 번호 이렇게 해서 복합 키가 돼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1대 n이죠. 그러면 상위 조직은 있으면 아래에 하위 조직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위 조직은 이렇게 있으면 상위 조직이 몇 개 있습니까? 상위 조직이 O2 하면 상위 조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O2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주키가 될 필요가 없고 뭐만 조직 주키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어떤 해당되는 요 아래에 있는 하위 조직 번호만이 주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와 하위를 나타낼 때는 자기 이 하위 조직 번호가 이제 주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낼 때는 또 해당 조직 번호가 주키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조직의 번호를 나타내면 그 하위 조직 번호가 만 있으면 주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경영대학은 상위 조직 번호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null 값이 들어가도 됩니다. 만약에 상위 조직 번호까지 주키로 해놓으면 여기에 null 값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O1 경영대학은 제일 위 조직이라서 그 위에 조직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위 조직 번호를 이제 만 있으면 해당되는 레코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키를 뭘로 설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하위 조직 번호만으로 주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의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주키가 조직 번호이고 그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성을 나타내는 테이블이 한 개 생기고 주키가 이제 조직 번호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테이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개별 개체를 나타내고 하나는 그걸 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테이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개로 유지해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체 관계 모델링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주기가 서로 같으니까 동일한 개체, 해당 조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 조직 번호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붙입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위 조직 번호는 이 테이블의 주키를 참조하는 이 테이블의 주키잖아요. 자기의 주키를 참조하는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래키가 되겠죠. 자기 테이블의 주키를 참조하는 이런 외래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의 테이블로서 이제 일대 다 이랑 관계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고 이 테이블은 우리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없어져 버리고 그럼 이렇게 한 개의 테이블만 나타내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면 한 개의 테이블로서 그 개체와 그 개체의 그 구성, 편성, 관계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테이블을 이제 만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대다 관계는 이항관계인 경우에는 테이블이 두 개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 유형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다쪽 그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이 두 개 나오는데, 일항관계인 경우는 일대다 관계, 일대다 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한 개 생기고, 이 관계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다쪽 개체 유형을 들어가는데, 다쪽 개체 유형이나 일쪽 개체 유형이나 개체 유형이 다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 유형을 나타내는 테이블에 들어가서 이제 한 개의 테이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대다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대다 관계가 언제 생기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일항 관계 중에서 일대다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직도라 그랬는데, 다대다 관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품의 구성표입니다. 그래서 부품의 구성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P1이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원료들이 어떤 게 필요하느냐 그러면 P2가 3개가 필요하고 P3가 1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P4가 1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P3를 또 만들려고 그러면 P4가 2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하위 부품이나 원료들이 몇 개 필요 있어야 되느냐는 걸 나타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해서 보통 부품 구성표, 한국말로는 부품 구성표라 그러고, 영어로는 우리가 그 가게에 가서 상점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계산서가 나오죠. 뭐 어떤 음식을 먹어서 돈이 얼마다. 그래서 그 계산서를 우리가 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원료가 자료가 머티리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가에 대한 계산서다. 그래서 Bill of Material에서 여기에 BO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Bill of Material 부품 구성표도 일대다 관계가 아니냐. 왜냐하면 위에 부품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아래 부품들이 이제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뭘로 보이는 것 같죠? 일대다 관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P4의 상위 부품이 뭐죠? 여기의 경우에는 P1도 있고 P4의 상위 부품 여기에는 P3도 있죠. 그러니까 P4가 P1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P3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4의 상위 부품도 여러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부품도 여러 개고 어떤 부품의 하위 부품도 여러 개고 이렇게 P1의 하위 부품도 여러 개고 그 다음에 P4의 상위 부품도 이렇게 여러 개인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M 대 N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란 관계를 다대다이란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한 테이블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이 부품 사이에 다대다이란 관계가 생긴다는 거는 이거를 풀어서 쓰면 여기에 부품이라는 또 동일한 개체 유형이 있고 그럼 두 개의 개체 유형 사이에 다대다 관계 M 대 N 관계가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오면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근데 이제 여기서 개체 유형이 서로 같은 거죠. 그럼 이 동일한 개체 유형을 이렇게 접어놔 버리면 조금 전에 보여준 이런 관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나타내는 테이블들을 만들려면 부품에 대한 정보는 이 개체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개체 테이블로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개체 테이블로 이렇게 나타내지고 이 개체에 대한 테이블도 개체 테이블로 나타내지는데 또 동일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개만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접어 가지고 의미적으로는 이런 건데 이게 서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접어 가지고 하면 이제 이란 관계 한 개의 부품이라는 개체 유형에 대해서 다대다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요. 다대다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 개체를 만들어주는 그 관계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 테이블의 주키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이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의 주키가 와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또 다른 부품의 그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도 이거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M 대 N이기 때문에 이 개체의 주키도 와야 되는데 이 테이블이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이 개체의 주키도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부품 번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부품 번호가 같은 게 이제 여러 개가 오기 때문에 그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나는 이제 상위 부품 번호, 하나는 하위 부품 번호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수정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제 개체 테이블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위 부품 번호 이렇게 해도 하면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하면 테이블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이제 한 개 생기고 원래는 두 개가 생겨야 되지만 이란 관계이니까 이 각각의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서로 동일하잖아요. 같으니까 두 개가 필요 없이 이제 한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생기는데 관계 테이블의 주키는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의 주키가 각각 와서 왜냐하면 다대다 관계니까 각각 와가지고 그것이 두 개의 외래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외래키가 합쳐져서 복합키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관계는 사실은 이항관계하고 동일한데 단지 뭐가 같다는 거죠? 그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 유형이 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개체 유형 안에 있는 개별 개체들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항관계하고 똑같은데 다만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한 개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은 다대다 관계인 경우는 별도로 생기고 일대다 관계인 경우에는 별도로 생기지 않고 개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에 관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대다인 이런 관계인 경우에는 테이블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개만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사용을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굉장히 간략하고 아주 깔끔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런 관계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계층마다 전부 다른 개체 유형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른 테이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이 복잡해지고 테이블의 개수가 필요 없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학교의 조직도에서 봤습니다만은 테이블 하나로 나타내면 될 거를 뭐 대학 테이블, 학부 테이블, 전공 테이블, 학과 테이블 뭐 아주 다양한 테이블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잘 사용하면 우리가 훌륭한 개체관계 모델링을 할 수 있고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 학생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면 그 모델링 결과물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모델링 하려고 하면 이항관계하고 동일해요. 관계 유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개체를 이항관계는 개체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벤치 같은 데서 모델링 해놓은 개체를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계는 개체가 동일하니까 같은 개체를 두 번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외래키 같은 이름들이 만들어지는데 외래키 이름이 좀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니까 이름이 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독특한 이름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필요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딜리트를 하고요. 부서가 있다. 조금 전에 했던 뭐 경영대학의 각 대학이라든지 학부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그러면 부서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서의 타입이 디파트먼트의 타입이 뭐냐 뭐 대학이냐 학부냐 전공이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베리어블 캐릭터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 전공은 학부에 포함이 되고 학부는 대학에 포함이 되고 대학은 뭐 최고 높은 기관이니까 더 이상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걸 나타내려면 1대 n 관계를 해서 클릭을 하고 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생겼느냐? 그러면 디파트먼트 아이디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부서의 아이디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 부서의 아이디인 겁니다. 어떤 부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영정보 전공이면 경영정보 전공의 아이디 이름은 경영정보 전공, 타입은 전공. 그러면 이것은 그 경영정보 전공에 포함되는 상급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러니까 경영정보 학부의 아이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상급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래서 어퍼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바꿔주면 이것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는 외래키라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키에 가서도 그렇게 외래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다만 관계를 맺어주는 개체 유형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다 하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적용을 하면 이항관계를 맺어주는 것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